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도 너무 덥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이 안 빠져가지고 약간 고민이긴 한데 요즘에 한약을 좀 먹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한약 먹는데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약이 비싸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그 동요 가사에 찌릿찌릿 파랑새를 알아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에 보면 가족들이 모두 화목하고 직업도 좋고 다들 돈도 잘 벌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결혼해서 자식들도 낳고 이런 사람들을 행복한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이 되게 그 노말함을 그 평균치를 굉장히 강요하는 나라거든요. 뭐가 있냐면 4인 가족 그런 거 아세요? 캠페인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4인 가족이 나와요. 캠페인에 나오는 가족 구성은 항상 4인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6인 조금 더 확장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애를 키우고 이러면요 어디 가족 구성원으로 이제 쳐주지를 않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죠 옛날보다. 제가 이혼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설문지를 체크하면요 이혼한 사람은요 기혼도 아니고 미혼도 아니에요. 근데 기혼을 체크하면요 남편이 없고요, 미혼 체크하면요 자식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되게 웃기죠. 설문지 같은 거 할 때 한국은 그런 게 되게 강해. 그런 보편성에 대한 강요가 굉장히 많고 평범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그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지라는 이런 인식들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규정 짓는 게 있어서 이런 게 되게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한 가족의 모습들도 약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면 모두 불행한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였는지 지금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만화 속 주인공이 그 파랑새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게 파랑새가 전설의 파랑새거든요. 그 전설의 파랑새를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그 파랑새가 어디로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장면만 생각이 나요.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주인공. 행복의 파랑새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자체가 어떤 형상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것 자체가 누구의 기준인가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SNS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SNS 속에 그 모습들이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 전시를 하는 걸까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도 좋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이렇게 잘 지내는 모든 게 두루두루 다 좋은 모습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건 너무 어폐가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더 자기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일 되게 많아요. 그렇게 아프기 시작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없으면 불행하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불행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학벌이 없으면 불행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그게 왜 불행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불행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왜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직장에 다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불행한 건가요? 불행해야 될 일인가? 제가 김성호 회장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근데 김성호 회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김성호 회장님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김성호 회장님이 내신 책 2권을 읽었는데 그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업가가 그 이제 바닷가에 사는 어부한테 가가지고 당신 여기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나랑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어부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하면 뭐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당신 자식들이랑 나중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난 지금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지금 힘들게 그걸 해가지고 내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다 없애고 가족들이랑도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가면 늙어서 그때가 돼서야 내가 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야 됩니까? 난 지금 이대로 지금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김성희 회장님이 하신 그 대목에서 그 얘기를 삽입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분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진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어부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를 그 어부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인생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나 뭐 요구나 어떤 결핍이 많이 느껴지고 어떻게 되고 싶고 뭐 삶에 대한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삶이 고통스럽고 내가 이걸 못 가져서 너무 괴롭고 내가 이게 없어서 너무 슬프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그 개념 자체, 행복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엇도 갖춰야 되고 무엇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 뭘 느꼈냐면 인생이라는 거는 인생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은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그냥 고통인 거예요. 고통.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말 무방비 상태의 그 어리고 약한 몸이잖아요. 그 몸으로 태어나서 기저귀에 오줌 싸면 축축하다고 울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렇게 울어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 인생이라는 거 자체가 배고파 기저귀 갈아줘 뭐 해줘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을 울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이 인생 자체가 고통으로 시작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인생이 엄청 꽃길만 걷고 되게 행복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닌 거예요. 생직고거든요. 생직고. 삶은 고통인 거야. 세상의 날씨가 해가 뜬 날도 있고 비가 온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천둥번개 치는 날도 있고 폭풍으로 온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날 날씨가 맑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날이 맑은 것도 자연의 일부고 비가 오는 것도 자연의 일부예요. 어떻게 보면 궂은 날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삶이라는 거를 날씨처럼 이 자연 현상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게 원래 고통인 거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를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매달리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에 나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인생은 원래 고통인 거구나. 삶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걸 보여줄지 나는 모르는구나. 그냥 대신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구나라는 걸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의 파랑새는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의 파랑새는 없어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그 행복의 파랑새가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나와 함께하는 것들, 우리 가족들, 나의 주변의 것들.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나 자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행복의 파랑새는 없지만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고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혹은 겪고 있다면 혹은 그런 아픔들로 인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정말 행복의 파랑새는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고 우리는 그 고통을 그냥 견디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가치는 다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를 인정하고 내 다리가 튼튼해져서 이 땅에 이 발목이 휘청휘청거리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다리를 탁 받고 서 있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리를 딛고 일어서 있을 때야 비로소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로도 옆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아직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일어나지도 못했다면은 아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는데 그 마음 속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좀 찾아보시고 행복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파랑새라는 게 진짜 있는 걸까? 그런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래도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미숙한지라 많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찾아와 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